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러시아의 두 번째 사에 대한 농담이 있어요. 두 번째 사에 대한 농담은 어떤 농담이냐면 러시아에서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춥다고 하지 마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영하 40도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저는 영하 40도를 딱 두 군데 가서 목격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한 군데는 울란바타르라는 몽골의 수도에 가서 영하 40도를 목격한 적이 있고, 또 러시아에 가서도 영하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두 군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공항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커터칼로 여기를 쓱쓱쓱쓱 쓰는 것 같은 칼로 베는 듯한 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진짜 영하 40도라는 게 기본적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영하 40도가 아니면 춥다고 하지 마라라는 이 엄청난 추위를 견뎌야만 되는 이 러시아. 바로 이 러시아에서 그러면 이렇게 추운 곳이 다 어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시베리아 벌판이라고 말씀드렸죠. 러시아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토를 뭐 4가지 또는 5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러시아는 소련 때부터 계속 이 나라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이 시베리아를 개발하는 것에 있다라고 스스로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베리아를 개발하기 위한 일손이 필요한데 너무 춥잖아요. 러시아인들 스스로도 추위에 강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건 정도가 지나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베리아 개발하는 것을 누구에게 주로 부탁했냐 하면, 부탁이라기보다는 강요했냐면 정치범 또는 죄수들, 이런 사람들, 즉 뭔가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나 이런 데서 뭔가 소치나, 소치만 해도 엄청 좋죠. 이런 지역에 살고 있다가 뭔가 큰 국가에 위해를 끼치는 죄를 지은 사람들, 특히 정치범 같은 경우 그 죄값을 치르는 방법으로 어디로 보낸다? 시베리아에 있는 어떤 개발 사업장으로 보내버려요. 네, 거기서 네가 개발을 해. 그리고 거기서 자숙하고 있어. 그러다가 일정 시간 네가 반성을 당한 것 같으면 다시 돌려보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치범이라든가 뭔가 일정 이상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시베리아로 이제 차출돼서 개발 현장에 오는데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은 두 가지인데, 실제 개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시베리아 자신에 인접한 동토층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상황을 리포트로 써서 이렇게 뭐 상테르페테르부르크나 아니면 모스크바로 보내는 게 이들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베리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제 징집돼서 나간 사람들이 보내주는 리포트의 내용을 보면요, 100에 한 90은 뭐 어떤 내용이 많이 들어오냐면요, 그 보고서에 여긴 너무 추워요. 뭐 그러니까 뭔가 여긴 무슨 자원이 있고 뭐가 있고 그게 아니라 여긴 너무 추워요. 죄송해요.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여긴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라는 보고서가 제일 많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조차도 여기에 가면 여기는 정말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추위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러시아. 그래서 영하 40도가 아니면 춥다고 하지 마라는 게 러시아인들의 어떤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시베리아 허허벌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국가가 있었었죠. 바로 어딜까요? 이런 혹한기에서도 일을 하고, 아니면 저 열사의 땅에서도 일하고, 그리고 뭐 밀림 속에서도 일하고, 어느 나라겠습니까? 바로 우리 한민족이죠. 그래서 러시아는요, 이 시베리아 철도 공사라든가 시베리아 한복판에 있는 산림이라든가 벌목 사업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잔업을 하려고 했었을 때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이미 추위가 닥칠 대로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일을 해주고 있는 민족들 엄청 많이 찾아봤겠죠.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차출했었을 텐데, 이 혹한기에 끝까지 견디면서 일하는 민족은 조선인들밖에 없다라는 걸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인정해요. 특히 모스크바나 이쪽 지역에서는 사실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인식 안 하고요. 여기는 주로 관심이 로마래네, 유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동 지역, 여기 있네요. 이 극동 지역만 하더라도요, 바로 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벌목하거나 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요즘은 주로 한국보다도 북한 교포들,
이거를 이제 조교라고 부릅니다. 조선족 교포라고 부르는데 주로 조교들을 활용해서 벌목 사업이라든가 철도 복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뭐 5만 명, 3만 명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그들 근로자들이 벌어오는 외화가 굉장히 주요한 수입원이었거든요. 바로 러시아 스스로도 이 혹한게 끝까지 남아서 일해주는 민족은 북한 사람 또는 한국 사람이었다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을 시켰던 것이죠. 자, 그런데 유엔 제재가 들어서고 나서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바로 북한 근로자도 이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더 이상 계약 연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철도 복구라든가 벌목 사업은 저 사람들 아니고선 끝까지 진행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러시아도 나름대로 유엔에 볼멘소리 아닌 볼멘소리를 하면서 북한 근로자들을 음으로 양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끝까지 남아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이 한국인들밖에 없구나라는 걸 러시아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추운 나라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랄 산맥의 서쪽 부분하고 동쪽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단순히 인구만 여기 몰려 사는 게 아니라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도 현격하게 나는 게 사실입니다. 우랄 산맥 서쪽 부분에 모스크바나 이런 곳은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또는 러시아 같은 경우 지하 경제가 또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4만 불 이상 간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방금 보여드렸던 이 극동 지역들, 이쪽 지역으로 올수록,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올수록 1인당 국민소득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 극동 지역까지 오면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가 안 돼요. 그럼 여기는 3, 4만 달러인데 여기는 5,000달러가 안 된다는 건 엄청나게 현격한 빈부격차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거나 자신의 부를 늘릴 수 있는 방편은 바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우랄 산맥 서쪽에 사는 것이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점점 여기에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요. 러시아는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느냐 동쪽에 있느냐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 그러면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러시아 사람 그러면 백인으로서 뭔가 기골장지하고 술도 좋아하고 이런 백인들을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사실 러시아는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슬라브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시베리아 동토층 가운데는요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동양계와 가까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키 크고 기골장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 구소련 연방에 해당되는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테니스타인 샤라포바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전형적인 구소련 러시아계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등치 크고 그 다음에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시베리아 동토층에 있는 이르쿠츠크 공화국이나 이제 공화국이라고 안 하죠. 이르쿠츠크 지역 이런 데서는 오히려 서양인의 모습을 갖추고는 있는데 키도 좀 아담하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렇게 기골장대한 느낌이 아니라 왜소한 느낌의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역시도요. 종교도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 정교에 해당되는 러시아 정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이슬람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지역에서는 90%가 넘어요. 그 동네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전체에서 이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종교가 섞여져 있고 인종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섞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다양한 인종들을 빈번히 마주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러시아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살고 어떤 스타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 우랄 산맥 서쪽에 모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